자, 감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감정인가? 왜 우리가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모션, 감정이라는 것에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자, 감정은 화남, 두려움,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은 슬프다가도 기쁘고, 기쁘다가도 두렵고, 두렵다가도 또 만족스럽고, 이렇게 감정은 계속해서 단기간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이죠. 감정은 어떤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탁 나타나는 게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감정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귀를 기울이면 내 상황에 대한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잘 발견해내고 이러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렵다 그럼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고요. 화났다 그러면 화남의 대상이 있는 거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기뻐하는 하나의 대상,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감정은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감정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감정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감정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전 전공 말고 다른 일이 재밌는데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전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선생님, 저 불안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하지만 않으면 수업도 잘 올 것 같고 학업도 잘할 것 같고 직장도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 안에는 감정이 정말 필요합니까? 감정은 너무 어려운데, 감정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버거운데 감정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감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 삶에서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마도 감정이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점점점 더 우리에게 강하게 고통을 실어서라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받으려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감정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더 큰 고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자, 감정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감정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감정의 고통이나 감정의 강도는 절대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하거나 억압할 수는 있지만, 감정은 억압되거나 회피되지 않고 계속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감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요, 몸이 막 아픕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학기 초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죠. X축에 보면 처음에는 학기 초, 그 다음에 학기 말입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감기 증상이 이제 비슷해요.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일을 자꾸 미루는 학생들이 있고 일을 잘 미루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일을 미룬다는 거는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게 있으면 그거를 마주하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미룹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신 없는 과목이 있는데 이번 학기 이걸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점점 과제가 많아지는데 난 힘들어서 처음에 내가 안 했는데 다음 주에 하다 보는데 점점점 그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보다 미루게 돼 있어요. 아, 학기 말에 해야지. 중간고사 기간 후에 해야지. 학기 말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룹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야, 그거 빨리 해라. 너 그거 안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이 과정 낙오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두려움이 해주는 건데 내가 아이 몰라 하고 계속 그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회피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루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루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감기 증상 개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통을 줄 때 우리 거기에 귀 기울이면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감정적인 그런 고통을 억압하고 회피하면 우리 몸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그 감정이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우리의 몸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은 바로 이성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싶지 않고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때 바로 그 얘기는 선생님 저는 감정을 잘 보듬고 싶어요 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이성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심리치료는 감정을 다룹니다. 감정을 다룸으로써 이성의 힘을 극대화시키죠. 자, 심리치료를 받으면 뇌를 찍잖아요. 심리치료를 받기 전과 후에 우리의 뇌를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면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 얘기는 감정을 잘 처리하고 감정에 잘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보듬을 때 우리의 이성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힘이 극대화되면 감정을 잘 보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바로 이성을 시작하는 시점, 저는 그게 감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난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구나. 옛날에는 화나면 에이씨 몰라. 아니면은 뭐 그 자리를 그냥 떠나거나 혹은 누구에게 내가 화를 어떤 신체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이랬다면 이제는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 그 화가 난 이유가 뭐지? 화는 도대체 나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지? 많은 경우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 많을 텐데요. 그 목적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요. 이성이 그때 작동이 시작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우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까? 선생님이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까에 대해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감정적인 고통도 줄어들고 내 삶의 목적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정이 이성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나요? 감정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고통을 실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메시지를 들어서 고통을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고통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는 바로 감정이 있어요. 자,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감정이 왜 고통을 실어서 메시지를 주는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반영해서 감정의 지혜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언컨대 모든 감정에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존재는 우리가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열쇠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즉 feeling good이 아닙니다. 자, feeling good이 이 강의의 목표는 아니고요. 이 강의의 목표는 바로 모든 감정을 느끼기, 즉
feeling everything입니다. 자,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